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의 최고의 듀오가 이반 페리시 선수와는 맞지 않는다. 다각도로 분석해드렸고 현지 반응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는 주말 열릴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13라운드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경기는 토트넘이 어떤 구성으로 경기하게 될까요? 막 나온 현지 프리뷰 지금부터 뉴캐슬과의 경기를 앞둔 토트넘과 뉴캐슬의 상황 상세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12라운드가 주중 경기로 열렸습니다. 이 경기에서 아스널과 맨시티의 맞대결이 양팀의 일정 문제, 특히 아스널의 유로파리그 경기 일정 문제로 연기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팀이 경기를 치르지 못했기 때문에 토트넘이 이제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0대2로 패배하면서 승점 23점 그대로 멈춰있고 1위인 아스널과 2위인 맨시티가 경기를 안 했기 때문에 승점 차이가 유지되고 있지만 첼시가 현재 승점 20점으로 4위까지 치고 올라오면서 승점 3점 차이가 됐습니다. 첼시가 브라이튼과의 경기가 당시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서거로 인해 한 차례 더 연기가 됐기 때문에 역시 이제 자력으로 이제 토트넘과 이제 따라붙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토트넘을 맞대결해서 이기면서 승점 19점, 4점 차이로 좁혔는데 역시 리즈 유나이티드와의 경기가 한 차례 연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첼시와 맨유의 최근 전력을 생각한다면 이 경기들을 이길 수 있고요. 또 리버풀까지도 맨시티전 승리에 이어서 웨스트햄전 승리로 승점 16점, 초반 부진을 딛고 점점 승점을 쌓아가고 있거든요. 결국엔 토트넘이 첼시, 맨유, 리버풀의 추격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또 하나의 팀, 사우디 자본의 투자를 받아서 올 시즌 좋은 성적, 안정적인 성적을 내고 있는 뉴캐슬이 6위예요. 뉴캐슬과 토트넘의 승점 차이 같은 경기 수를 치른 가운데 5점으로 벌어져 있기 때문에 여전히 뉴캐슬보다는 토트넘이 유리하지만 이번 주말에 있을 맞대결에서 토트넘이 뉴캐슬에 패배한다면 정말로 4위 자리가 위태롭고 4위뿐만 아니라 6위까지 주어지는 유로파리그 진출권도 장담할 수 있겠느냐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는 주말 열릴 13라운드 일정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0월 22일 토요일 저녁부터 시작하는데요. 리버풀이 저녁 8시 30분에 노팅엄 포레스트와 원정 경기 치르고 위기를 겪고 있는 에버튼이 크리스탈 팰리스와 밤 11시에 홈 경기, 맨체스터 시티도 같은 시간 브라이튼과 홈 경기 치릅니다. 그리고 빅매치가 있죠. 10월 23일 일요일 새벽 1시 30분에 첼시와 맨유가 맞대결을 펼치고요. 에스턴 빌라, 제라드 감독을 경질했는데 브렌트포드와 홈 경기를 10월 23일 일요일 밤 10시에 치릅니다. 같은 시간에 리즈 유나이티드와 풀럼, 사우스햄튼과 아스날, 황희찬 선수가 소속된 울버햄튼과 레스터시티의 경기가 열리고 토트넘과 뉴캐슬의 경기는 현지 시간으로 일요일 저녁, 한국 시간으로는 10월 24일 월요일 0시 30분에 킥오프합니다. 양팀의 최근 성적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이 말씀드린 대로 주중 맨유와의 경기에서 0대2로 졌는데요. 10월 첫 경기였던 아스널과의 원정 경기 북런던 더비에서 3대1로 패배한 것에 이어 올 시즌 리그 두 번째 패배이자 9월에 당했던 스포르팅 리스본과의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에 이은 시즌 세 번째 패배입니다. 경기력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콘테 감독 지지 않는 축구, 꾸준히 승점을 쌓는 축구를 통해서 리그 첫 10경기에서 60여 년 만에 최고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비판들 딛고 오히려 찬사를 받기도 했었거든요. 특히 에버튼과의 경기 2대0으로 이길 때만 하더라도 전술 변화라든지 다양한 면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있었는데 맨유와의 경기에서는 그러한 전술 변화까지도 통하지 않으면서 내용과 결과에서 완패를 당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뉴캐슬의 순위가 6위지만 지금 흐름은 더 좋습니다. 최근 6경기 연속 무패를 달리고 있고 주중에 에버튼을 상대로 1대0 승리, 그리고 토트넘이 압도를 당했던 맨유와의 원정 경기도 0대0으로 비겼던 바 있고 사실은 이길 수도 있는 경기 내용을 보였거든요. 그에 앞서서 풀럼의 4대1, 브렌트포드의 5대1 대승까지 거뒀기 때문에 최근에 뉴캐슬의 기세는 어느 때보다 좋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올 시즌 전체 상황을 살펴보더라도 뉴캐슬이 프리미어리그와 카라바오컵만 치르고 있긴 하지만 한 경기밖에 지지 않았어요. 그 경기도 리버풀과의 원정 경기였습니다. 리버풀이 29경기 연속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리버풀 원정에서 진 것, 게다가 한 골 차로 진 것은 그렇게 비판받을 결과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승격팀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개막전 2대0 승리, 돌풍의 팀 브라이튼과의 원정 경기 0대0 무승부에 이어 올 시즌 최강의 전력, 홀란 선수 입단 이후에는 이미 우승을 확정했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의 맨시티를 상대로도 3대3으로 비겼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오히려 아스널의 우승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울버햄튼전 1대1 무승부는 아쉬웠지만 리버풀 원정 패배 이후 지금까지 6경기 동안 지지 않고 있는 흐름입니다. 양팀의 상대 전적 프리미어리그에서의 기록을 살펴보면 총 54회 경기가 있었는데 팽팽해요. 토트넘이 24승 8무 22패로 거의 어느 한 팀에 기울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최근 6번의 대결에서는 토트넘이 우세했습니다. 3승 2무 1패인데요.
뉴캐슬이 토트넘을 상대로 마지막으로 이겼던 것이 2019년 8월에 토트넘 원정에서 1대0으로 이겼던 것입니다. 그 뒤 5경기에서 토트넘이 지지 않고 있고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2경기 모두 승리하는 과정 속에 더 좋은 경기력과 다득점 경기를 펼쳤어요. 특히 지난 4월 달에 있었던 5대1 대승 같은 경우에는 뉴캐슬이 상승세를 타고 있던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토트넘 특유의 공격력,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한 파괴적인 역습이 살아나면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일단 토트넘은 뉴캐슬을 상대로 3년 동안 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손흥민 선수가 뉴캐슬을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12번의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7승 2무 3패로 승리도 많이 경험했고 득점은 4득점 2도움으로 경기 숫자를 봤을 때 많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지난 시즌 2차례의 경기를 모두 이길 때 모두 득점을 했습니다. 특히 아슬아슬했던 3대2 승리 당시에서도 중요한 골을 넣었고 또 5대1로 크게 이길 때는 1골 1도움을 기록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전에 2017-18 시즌 홈 경기 당시에서도 1대0으로 이겼을 때 결승골을 어시스트하기도 했었고 2018-19 시즌 홈 경기에도 1대0으로 이길 때 결승골을 넣었던 바가 있기 때문에 뉴캐슬을 상대로 한 홈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결정적인 골을 넣어왔다라는 기록들이 있거든요. 게다가 2019-2020 시즌 뉴캐슬 원정 때 3대1로 이길 때도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으니 뉴캐슬을 이겼던 경기 대부분의 손흥민 선수의 공격 포인트가 있었다. 즉 이번 경기도 손흥민 선수를 잘 살려야 뉴캐슬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올 시즌 기록 기반 양팀의 장단점을 비교하면 토트넘이 약점들이 많지만 뉴캐슬은 약점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죠. 심지어 그 약점조차도 공격수들이 오프사이드에 잘 걸리는 부분이니까 수비적으로는 약점이 없다고 할 수 있겠어요. 반면에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공중볼 경합에서 약점을 보이고 있고 수비 상황에서의 개인적인 실수들도 문제가 되고 있고 상대 공격을 창출하는 부분을 제어하지도 못하고 있고 특히 상대의 기술적인 선수를 막지 못하는 수비적인 문제들이 크게 드러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맨유와의 경기에서는 에릭 다이어 선수의 수비력 문제가 크게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토트넘의 최대 강점은 역습 공격과 중거리 슈팅, 즉 손흥민 선수를 활용한 공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반 페리치 선수가 함께 뛸 때는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뉴캐슬 같은 경우도 세트피스에서 강점이 있다 보니까 토트넘이 조심해야 합니다. 직접 프리킥으로 득점하는 능력과 또 공격 상황에서 이제 세트피스, 헤더를 통한 득점, 수비수들의 키가 큰데 이 선수들이 득점력까지 잘 갖고 있어요. 뭐 댄번도 그렇고 공격 상황에서 골을 넣을 수 있는 수비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점도 조심해야 되고요. 또 개인 기술을 갖고 있는 공격수들도 많기 때문에 뉴캐슬 선수비 후역수비라는 이런 틀을 갖고 에디 하우 감독 체제에서 굉장히 실리적인 축구를 하고 있으니 토트넘이 상대하기 까다로운 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토트넘 입장에서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뉴캐슬이 올 시즌 주력으로 삼고 있는 선수 상당수가 부상으로 뛸 수 없다라는 것인데요. 일단 야심차게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영입한 스웨덴 대표 공격수 알렉산더 이삭 같은 경우 이미 부상으로 빠져 있는 상황인데 월드컵 전에 복귀할 수가 없어요. 월드컵 기간 전까지 허벅지 부상에서 회복할 수가 없다. 그리고 전천후 측면 자원인 맨 리치 역시 월드컵 전에 복귀가 어려운 선수로 지목되고 있고 지난 시즌에도 그렇고 올 시즌 초반에도 화끈한 돌파력으로 사실상 뉴캐슬의 측면 공격 활로를 여는 선수죠. 알랭 생 맥시맹도 햄스트링 부상 때문에 이제 회복 중이긴 한데 이번 경기까지는 뛰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앙 미드필드로 포지션 변신을 한 이후에는 박스 투 박스 미드필드로서 이 공격수들을 잘 지원해주고 중원 압박도 해주고 있는 조엘링턴이 주중 경기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무릎 타박상을 입었기 때문에 토트넘과의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선 전에 검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큰 부상이 아니기 때문에 뛸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이 선수까지 못 나온다면 확실히 뉴캐슬이 가장 좋았던 전력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도 히샬리송 선수가 뛸 수 없어요. 히샬리송 선수 본인이 에버튼과의 경기를 마치고 검사 후에 2주 뒤에 보자라고 개인 SNS에 올렸으니 아마 다음 주 말 경기 정도에서 뛸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쿨루셉스키 선수 같은 경우에는 회복세를 보이다가 또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훈련에서 햄스트링에 한 번 더 부상을 입었잖아요. 그러면서 에버튼전도 빠졌고 이번 맨유와의 경기까지도 명단에 들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잘해야 벤치에 들 수 있지 실질적으로 주 전력으로 기용되기는 어렵다. 에메르송 로얄 선수가 이제 아스널과의 경기에서 당했던 퇴장에 3경기 출전 징계에서 회복을 했지만 최근에 맷 도어티 선수의 경기력이 좋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벤치에서 시작할 것이다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뉴캐슬의 공격 라인에 이탈 자원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캐슬의 공격이 날카롭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패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장 주중에 있었던 에버튼과의 경기 1대0으로 이겼는데 슈팅 숫자가 뉴캐슬이 16개였고 에버튼은 1개밖에 없었습니다. 경기를 압도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삭이라든지 생맥시밍이 있었다면 더 많은 골을 넣을 수도 있는 경기였겠죠. 하지만 미겔 알미론 선수가 이런 부상 공백들을 메우면서 또 한 번 결정적인 결승골을 넣으면서 맹활약을 했어요. 올 시즌 벌써 4골째를 기록하고 있는 알미론의 활약인데 지난 6월에 파라과이 대표팀의 에이스로 한국에 와서 또 한국과의 경기에서도 솔로 플레이로 골을 넣는 등 확실하게 실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많이들 기억하실 것 같은데 알미론 선수, 많은 선수가 뉴캐슬에 합류하면서 후보로 밀렸지만 이런 위기 상태에서 맹활약을 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있고요. 또 칼럼 윌슨도 최전방에서 날카로운 결정력을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고
머피 선수도 부지런히 움직이는 선수인데다가 무엇보다 미드필드 라인에 브라질 대표팀에서 최근에 주력으로 써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경기 운영 능력과 패스 능력과 전반적인 조율 능력을 갖고 있는 브루노 기마랑이스 선수가 또 이번 경기도 알미론에게 어시스트를 공급했거든요. 기마랑이스의 활약도 대단하고 또 수비 라인에서는 오른쪽 풀백으로 과거 토트넘에서 활약했고 손흥민 선수와도 막역한 사이인 날카로운 크로스의 주인공 키어런 트리피어까지 있어요. 트리피어 선수가 이 경기도 사실은 공격 포인트를 본인이 올린 것은 아니지만 스타맨으로 선정됐을 정도로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뉴캐슬은 빠진 선수가 있어도 확실히 강력하다. 여기에 수비 라인에는 과거에 토트넘과 연결되기도 했었던 네덜란드 수비수인 스벤 보트만도 있고 스위스 대표 선수인 셰어 선수도 있고 또 브라이튼에서 지난 시즌 조중에 합류했던 덴번 선수까지 높이와 빌드업 능력과 세트피스에서의 헤더 능력까지 모두 갖고 있는 선수들이 있는 데다가 닉 포프 골키퍼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방을 펼치는 선수까지 평가받고 있거든요. 뉴캐슬이 정말 강력한 전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뉴캐슬이 이삭 선수와 생 맥시맹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4경기에서 무려 10골을 폭발시켰습니다. 맨유 원정만 득점이 없었지 그 전에 있었던 브렌트포드전 5대1 대승, 풀럼전 4대1 대승이 있었고 이번 에버튼과의 경기에서도 16개의 슈팅을 뿌리면서 한 골을 넣었거든요. 이 과정에 알미론의 활약이 있었는데 맨유전을 제외하고 풀럼전, 브렌트포드전, 에버튼전 모두 알미론이 득점을 했고요. 맨시티와의 경기에서도 알미론이 득점을 하면서 올 시즌 벌써 4골을 기록하고 있는 정말 최고의 폼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뉴캐슬이 벤치 멤버도 두텁기 때문에 부상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토트넘이 결코 안심할 수 없는데요. 후스코어드닷컴은 이번 경기 예상 명단을 내놓으면서 일단은 토트넘에서는 페리시치가 또 한 번 선발 출전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사실 세세뇽 선수가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도 잘했고 또 브라이튼과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맹활약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좋은 기여를 했었는데 최근에 페리시치 선수가 이번 맨유전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에버튼과의 경기도 선발 출전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세세뇽이 로테이션으로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했거든요. 후스코어드닷컴의 예상이 꼭 맞는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이런 분위기가 현지에서도 감지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조금은 아쉬운 대목인데요. 콘테 감독이 페리시치 선수에 대한 신뢰를 보내고 있고 또 개인적인 기록이라든지 뭐 현지에서의 또 일부의 평가는 페리시치 선수가 나쁘지 않다. 오히려 손흥민과 케인이 골을 못 넣는 거 아니냐 이런 조금 말도 안 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페리시치가 개인적으로 돌파나 공소유나 크로스패스를 잘 올리는 건 맞지만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의 속도감 있는 역습 플레이를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패턴이 안 나오기 때문에 손케 듀오가 고전하고 있는 것인데 페리시치를 계속 고집하는 것은 이번 경기도 조금 아쉬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뉴캐슬이 안정적으로 수비를 구축하고 라인을 내리는 경기를 펼치면서 실리축구를 한다면 오히려 지공 상태에서 기술력이 있는 페리시치가 공을 안 뺏기면서 본인의 능력을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세세뇽 선수를 이번에는 한번 써보면서 빠른 템포의 경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후스코어닷컴은 이번 경기도 페리시치가 나서고 손흥민, 케인, 투톱에 쿠루셉스키와 히샬성이 아직도 부상 중이기 때문에 3-5-1을 한 번 더 쓸 것이다. 호이비에르, 비수마, 벤탄쿠르의 3미들에 도어티가 오른쪽 윙백으로 나서고 데이비스, 다이어, 로메로의 3백, 맨유와의 경기에서 뛰었던 선수들이 뛸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머피, 윌슨, 알미론이 3톱으로 나서고 조엘린턴 선수의 몸 상태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윌록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기마랑이스와 롱슈체프가 중앙의 미드필드로 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덴번, 보트만, 셰어, 트리피어의 포백, 포프의 골문 지키는 부분까지 최근에 이제 활약한 선수들이 그대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팀의 경기 기록 살펴보면 토트넘은 일단 홈경기라는 점에서 기대할 부분이 있어요. 최근 지난 시즌 포함해서 프리미어리그 8차례 홈경기에서 모두 승리하고 있죠. 게다가 토트넘이 뉴캐슬을 상대한 최근 3차례 공식 대결에서 2.5골 이상의 다득점 경기를 했기 때문에 좀 치고받는 경기가 되면 토트넘이 유리할 수 있고요. 하지만 토트넘이 최근 프리미어리그 3경기에서는 2.5골 이하의 골이 많이 나오지 못하는 경기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이 최근의 흐름이 달라진 부분입니다. 토트넘은 뉴캐슬을 상대로 강한데 최근 10차례 공식 경기에서 한 번밖에 지지 않았다. 즉 토트넘이 뉴캐슬을 상대로 강세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토트넘의 최근 프리미어리그 홈 3경기에서는 최소한 2골을 넣는 공격력을 보이고 있고 뉴캐슬을 상대로 한 최근 3경기에서도 최소 2골을 넣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이제 통상적인 전력이 유지된다면 2골 정도를 넣을 수 있겠지만 뉴캐슬이 달라졌어요. 일단 뉴캐슬이 최근 리그 6연속 무패인데다가 이전보다 훨씬 좋아진 수비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의 다득점을 기대할 수 있을까 우려가 있는데요. 실제로 후스코어드닷컴도 이번 경기는 토트넘과 뉴캐슬이 1대1로 비길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 전망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뉴캐슬은 현재 리그 6연속 무패 중이며 이는 프리미어리그 현 시점에 최장기간 무패 기록이다. 즉 현재 올 시즌에 뉴캐슬만큼 길게 지지 않고 있는 팀이 없다는 겁니다. 수요일에 에버튼에 승리한 이후 뉴캐슬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고 수비 기록인 9실점을 유지하고 있다. 뉴캐슬보다 적게 실점한 팀이 없다는 얘기예요. 토트넘은 수요일에 아스널이 선두에 올라있는 가운데 2위로 치고 올라갈 기회를 놓쳤다. 맨유의 원정에서 2대0으로 졌기 때문이다. 토트넘이 올 시즌 득점에 실패한 첫 번째 경기였다. 올 시즌 토트넘이 그래도 매 경기 골을 넣고 있었는데 첫 무득점 경기를 했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올 시즌 리그에서 18골을 넣고 있긴 하지만 뉴캐슬은 보통 득점이 많지 않다. 18골 중에 9골을 풀럼, 브렌트포드와 2경기에서 몰아친 것이기 때문이다.
많이 실점하지 않는 팀이라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꽤 타이트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주중에 토트넘이 보인 경기라고 생각한다면 더더욱 그렇다. 뉴캐슬이 평소에는 다득점을 하는 팀이 아니고 토트넘도 맨유와의 경기처럼 좀 부진한 경기라고 보이기 때문에 두 팀 모두 많은 골을 넣지 못한 채 1대1로 비길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유럽 주요 16개 스포츠 베팅 업체의 전망도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토트넘이 홈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2.07배의 평균 배당률이 나온 것은 토트넘의 승리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베팅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요. 무승부 3.56배, 뉴캐슬 승리 3.50배라는 것은 무승부 가능성이 충분하고 뉴캐슬이 이길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과연 이 우려 섞인 전망 속에 토트넘 허스퍼 페리시 선수를 또 쓸지 아니면은 세세뇽 선수를 투입하면서 손케디오가 잘 맞았던 플레이를 다시 한번 시도해볼지 콘테 감독의 선택이 궁금해집니다. 뉴캐슬과의 경기 지켜보고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